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가이자 건축가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이달로스. 그는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며 이미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조각, 건축, 기계 장치 제작에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으며 그의 작품은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이달로스에게는 탈로스라는 재능 있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탈로스는 삼촌을 따라 기술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탈로스는 물고기 뼈의 톱니 모양을 보고 영감을 받아 톱을 만들고 제도용 컴퍼스를 발명하는 등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이달로스는 조카의 재능이 자신을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질투심에 사로잡힌 다이달로스는 탈로스를 아테네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 다이달로스는 아테네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아테네를 떠나 크레타 섬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노스 왕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의 천재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아내 파시파에가 포세이돈의 저주로 낳은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미로를 설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미로 라비린토스를 완성했습니다. 이 미로는 들어가면 방향을 잃고 영원히 헤매는 구조로 설계되어 미노타우로스는 그 미로 깊숙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가 라비린토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은 다이달로스가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미노타우로스가 탈출하거나 자신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어린 아들 이카로스를 라비린토스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미로 속에서 오랜 시간을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라비린토스에 갇힌 지 오랜 시간이 지나자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이 자신과 아들을 영원히 이 미로 속에 가두어 버릴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미로에 자신이 갇혀 있다는 참담한 현실과 어린 아들 이카로스가 이 어두운 미로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그는 미로 안에서 죽은 새들의 깃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왁스와 실을 이용해 인간이 날 수 있는 커다란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날개는 가볍고 튼튼했으며 새의 날개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날개를 아들에게 보여주며 다이달로스는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카로스, 내 말을 잘 들어라.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가지 말아라. 열기에 왁스가 녹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너무 낮게 날지도 말아라. 습기 때문에 깃털이 무거워질 것이다. 항상 중간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기억하거라. 두 사람은 날개를 등에 단단히 묶고 라비린토스의 높은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순간 그들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몸을 감싸고 땅이 멀어지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크레타 섬을 벗어나 바다 위를 날아가던 중 이카로스는 점점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를 잊고 그는 태양을 향해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유와 태양의 따뜻함에 취해 그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뒤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습니다. 이카로스, 내려와라. 너무 높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양의 강렬한 열기가 왁스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날개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카로스의 몸은 균형을 잃고 바다를 향해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의 이름을 외치며 내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카로스는 바다에 떨어져 익사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의 시신을 바다에서 건져 올린 뒤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들을 땅에 묻고 그 바다를 이카로스 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후 그는 크레타를 떠나 시칠리아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시칠리아의 왕 코칼로스는 다이달로스의 천재적인 재능을 높이 평가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를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기 위해 시칠리아까지 왔습니다. 왕은 다이달로스를 알아보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나선형 조개 껍데기에 실을 통과시키는 문제를 내걸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다이달로스라고 선언했습니다. 코칼로스 왕은 이 문제를 다이달로스에게 가져갔습니다. 다이달로스는 꿀벌을 이용한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조개 껍데기 끝에 구멍을 뚫고 실 한쪽 끝에 꿀을 바른 다음 개미를 넣었습니다. 개미는 꿀을 따라 나선형으로 실을 끌고 들어갔고 실은 조개 껍데기 끝까지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다이달로스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를 넘겨달라고 코칼로스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코칼로스 왕은 다이달로스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들에게 미노스 왕을 목욕탕으로 초대하게 했습니다. 미노스 왕은 의심 없이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이 가득 채워진 대리석 욕조에 몸을 담그고 긴 여행의 피로를 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다이달로스가 미리 설치해 놓은 비밀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천장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통이 열리며 끓는 물과 뜨거운 기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노스 왕은 그 뜨거운 물에 데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시칠리아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시칠리아에서 새로운 발명품들을 만들며 평화롭게 살다 죽었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결국 아테네로 돌아가려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이달로스의 유산은 그의 천재적인 발명과 건축에 남았습니다. 그는 라비린토스, 날개, 여러 기계 장치들을 통해 인간의 지혜가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 도전이 가져오는 대가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은 신의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천재적인 재능이 가져올 수 있는 영광과 파멸을 동시에 상징하는 영원한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